주택용 열 요금이 작년 8월 1일부터 미터 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증가했죠. 4인 가구 기준 난방 요금이 연 7만 원 수준이 더 부과돼서 작년 대비 한 달 기준 약 6천 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들 난방비 절약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좀 알아왔어요. 겨울철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많은 가정이 보일러의 외출 모드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이 오히려 난방비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외출 모드를 활성화하면 실내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다시 난방을 시작할 때 많은 연료를 소비하게 된다는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방비 절약 가장 좋은 방법 5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외출 모드 사용 여부 조정. 외출 모드는 장시간 외출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이틀만 외출할 경우에는 외출 모드를 사용하지 마시고 약간 온도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시네요. 둘째, 실내 온도 낮추기. 외출할 때 실내 온도를 2, 3도 낮추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외출 모드를 사용하면 귀가 후 실내 온도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 많은 연료가 소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수도꼭지 냉수 방향으로 돌리지 않기.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온수를 덮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난방비 절약에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보일러는 물이 틀어지면 이를 감지하고 온수를 공급하기 때문이죠. 넷째,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 밸브 잠그기.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 밸브를 잠그면 난방 범위가 줄어들어 난방비 절약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파가 심할 경우에는 난방 배관이 동파될 수 있으니까 밸브를 완전히 잠그시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5번째, 온돌 난방 모드 사용. 단열이 잘 되지 않는 집에서는 실내 온도 모드를 사용하면 난방비가 과도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온돌 난방 모드를 사용해서 난방수의 온도를 기준으로 보일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저번 일요일에 눈이 오고 나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요즘 날씨 정말 언제 어떻게 변할지 가늠할 수가 없으니 다들 한파와 폭설에 언제든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시고요. 겨울철 건강 항상 조심하세요.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루시의 플라워링 개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아지랑이 끼는 이부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 서딸기 낙인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했잖아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수 없을 것 같은 것만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다르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더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이를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놔 서대문구 소식. 네, 네.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그런가요? 눈이 오고 나서. 네, 어. 좀 네. 그런 것 그래서 같네요. 좀 빨리 봄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 아, 벌써. 네 추운 거 너무 싫어요. 아, 아니, 왜 그렇군요. 그 이렇게 막 겨울이 사실 이번 겨울이 역대급 한파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엄청 네, 맞아요. 그거보다는 되게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음. 좋다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랄까 이게 막 너무 변동이 심하고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네. 좀 겨울은 겨울대로 음. 정말 추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사실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 이걸 또 생각을 해봤더니 네. 가만 생각해봐도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럴 것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름에 어쨌든 요새는 또 너무 더우니까 사실 에어컨 틀고 네, 맞아요. 집에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색감이라든지 그 햇살이라든지 생동감 넘치는 네, 그런 게 저는 여름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빨리 조금 좀 추운 거 좀 없어지라고 네. 노래를 첫 곡을 개화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 뭐죠? 네,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요. 서대문구 2025년 1월 서대문 명사특강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뭐 언바운드 랩 데브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뭐 하는 회사죠? 이름이 좀 어렵죠. 언바운드 랩 데브 여기 네. 대표님이시고 네. 조용민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구글 비즈니스 솔루션 매니저로도 일하셨었고 IBM 마케팅 팀에도 계셨었고 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도 계셨었다고 해요. 대단한 명사네요. 네, 이분이 AI 시대 설레는 미래를 준비하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강의를 하십니다.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2시부터 3시 30분까지고요. 네. 주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소는 서대문구청 대강당 6층입니다. 뭐 미리 신청해야 되나요? 네, 당연히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네. 요새는 또 너무 잘 돼 있는 게 핸드폰으로 이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바로 이런 서대문구 QR 코드. 명사 특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페이지에서 바로 클릭을 하면 참여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는 네네. 아주 예전에만 해도 이렇게 안 해놓고
뭐 그냥 뭐 구글 폼 이용, 뭐 어디 가서 또 찾아 들어가야 되고 네이버 폼 네, 이용 막 맞아요.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요새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건 편리해서 좋네요. 네, 보니까 이제 네이버 폼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 네, 또는 전화 330-1048 서대문구 행정지원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주제가 네. 저랑 좀 되게 멀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아니에요. AI가 지금 AI를 빨리 우리도 이해를 하고 빨리 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뜨문뜨문 네. 뭐 이런저런 데서 관련 강의 같은 거를 네. 듣기는 하는데 네. 뭔가 저의 그 현실 삶에서는 뭐가 이렇게 뭔가를 제가 진짜로 대비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은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대충이라고만 생각해도 AI가 되면 일자리가 엄청 변화할 거다. 네. 교육이 엄청 변화할 거다. 일단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 뭐 올해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필수로 네. 되어 있고 네. 또 뭐 AI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그 시간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비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다 보니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알고 잘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음. 그냥 딱 드는 생각은 그냥 되게 체감되는 어떤 경험이 누구랑 같이 지인이랑 네네. 이렇게 외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식당에는 서빙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요새 그런 데 되게 많아요. 네. 그 주문도 자리에 앉아서 그냥 탭으로 주문하면 네,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탭으로 주문하는 거는 이제 그 전에 또 한번 겪어봐서 그런데 로봇가 오죠. 네. 접시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생경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얼굴을 마주하다가 네. 음식을 갖다 주는 어. 로봇 얼굴을 마주하니까 음. 이게 내가 지금 만화 속에 들어와 있는지 어쩐지 막 이런 생각도 순간 들면서 네. 아, 이게 진짜 시대가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게 저는 좀 약간 그런 경험으로 체감이 네. 되더라고요. 그 심지어 요새 같은 경우는 그 음. 대기업이 하는 식당을 가면 네. 그릇 치우는 거는 무조건 다 로봇이 합니다. 배를 누르면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로봇이 오죠. 로봇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 같은 데에다가 네, 맞아요. 빈 접시 넣어놓으면 네, 그것도 가지고 또. 가고. 그리고 요새는 무인 가게도 많이 그렇죠,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거 보면 생활 속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긴 한데 네. 아, 뭔가 좀 뭐랄까 제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주춤주춤 하나? 그런 걸 안 받아들이고 싶어서 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당장에 뭐 AI들이 음악도 만들고 그러니까요. 그림도 그리고 네. 글도 너무 잘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AI 시대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AI 시대를 좀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현실에서 더 빈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 부딪히는 빈도가. 네네네.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생각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강의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휴, 이 AI에 대한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게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AI 과학자 대상 설문 결과가 뭐 보면 뭐 핵전쟁급 재앙을 일으킬 것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저는 솔직히 음. 그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딥페이크 기술 같은 거 보면 네. 너무나 그 어떤 사람의 목소리 뭐 외형뿐만 아니라 모든 걸 그렇게 똑같이 해서 마치 그 사람이 뭔가를 한 것처럼 네. 꾸밀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누구 말을 정말 이게 맞는 말인지 특히나 이제 그 사회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을 딥페이크 기술로 이렇게 그렇죠. 언론이나 어디서 누군가가 조작을 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정말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영상 자체를 AI가 만드는 게 요새 되게 많아요. 맞아요. 숏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네. AI가 만드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약간 이건 AI다라고 약간 이상한 어색한 지점들을 우리가 조금 감지할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요새는 정말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왜 그 헐리우드 누구 배우가 어.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뭐 브래드 피트 같은 사람이 뭔가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딥페이크 기술로. 근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도 전혀 뭔가 이질감이 없죠. 이질감이 없는 네. 그런 걸 접했을 때 저는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강의 같은 것들 네.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는 거 네.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설레는 미래를 준비하는 비법 AI 시대라는 주제인데 네. 사실은 저는 설레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겁이 나는 게 저도요. 조금 저도 더 그래요. 많아요.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분명히 더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또 당연히 그런 좋은 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부정하거나 네. 지연시킬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어차피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느냐. 네. 그게 저는 더 지금으로서는 중요하고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AI 시대에서 우리가 어쨌든 AI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면 좋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내일 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AI 시대 설레는 미래를 준비하는 비법에 대한 명사특강 이야기 해드렸어요. 네, 두 네. 번째 소식은 뭐죠? 두 번째 소식은요. 네. 서대문구 신년음악회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여전히 또 우리 함신익과 심포니송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해주시네요. 아니 그 함신익 심포니는 도대체 몇 년 계약이 되어 있나요? 나 진짜 이거 너무 궁금해요. 이분이랑 제가 장기 계약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얘기 했었거든요. 이 함신익 씨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얼굴이 조금 닮았다.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종종. 아니 진짜 닮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포스터에는 안 닮은 사진을 또 걸어놨네. 그래요? 저는 한번 서대문 그 마당 그 소식지에 네네. 표지에 한번 나오셨을 때 헷갈렸어요. 나도 동일인인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아니 이성원 구청장 지휘를 해? 맞아요. 연미복을 입고? 나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했는데 네.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튼 네네. 신년음악회 하는군요. 네. 1월 18일 토요일에 오후 5시 약 100분 정도 공연을 하고요. 네.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합니다. 내용은 새해맞이 구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그래서 서대문 오케스트라, 함신익과 심포니송. 아니 이제 아예 서대문 오케스트라가 됐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구에 소속되어 있는 뭔가 상주 단체가 된 것 같아요. 왜 그 지자체마다 네. 그 예술 상주 단체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농구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뭐 장난 아니네. 그러네. 네. 네, 그래서 함신익과 심포니송 사전 공연으로는 서대문 구립 여성합창단과 또 테너 김동원님, 트럼펫에는 성재창님이 와서 같이 공연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네. 신청 어떻게 하죠? 신청 이것도 똑같아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로 하셔도 되고 네. 또 전화 신청으로도 하셔도 되는데 네. 원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뭐 어디로 가서 신청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 요새는 이제 공지사항에 가셔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곳까지 링크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네. 저는 사실 그 전공자가 식구들 중에 있잖아요. 가족 클래식 중에. 전공자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도 성가대에서 50년 이상 우와. 성가대에서 이제 봉사하시고 유전자군은 유전자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을 접할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 집에 아버지가 항상 집에 큰 전축으로 클래식을 계속 틀어주셨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피아노 학원도 다녔고 네네. 또 어쨌든 동생도 전공자고 네. 이러다 보니까 클래식을 들을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
사실 모든 음악의 기본은 정말 클래식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무슨 노래인지 모르고 들어도 좋기는 좋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얼마나 많은 노래가 쏟아져 나옵니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유명한 이런 노래들은 몇백 년에 걸쳐서 어쨌든 검증된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좋기는 좋은데. 들을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 좀 이런 기회에 제대로 된 어떤 전문가 네. 단체, 네. 오케스트라, 뭐 합창단 이런 분들이 그 공연을 할 때 찾아가서 듣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서대문구 신년음악회 사전 신청이 신속 신청했어요. 통합 온라인 신청에서 신속 신청으로 가시면 있는데 네. 900명을 모집하는데 그러니까요. 현재 288명이 신청을 하신 상황이네요. 그렇군요. 네.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가셔서 이런 라이브로 음악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맞아요. 이렇게 좋은 공연장에서 네. 이런 오케스트라를 들으면 참 좋긴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 이런 클래식 공연을 한번 어디서 뭐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들으려면 못해도 진짜 티켓 값이 최소 7만 원은 할 그쵸. 거예요. 요새 또 티켓 값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네. 비용이 많이 지불을 해야지만 들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무료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공연이 뭐가 잘못입니까? 음악이 뭐가 잘못이고 예술이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자고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이거 다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릴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누려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하실 것 있으신 분들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02330-141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래 하나 듣고 갈 건데요. 고한우의 아면 듣고 갈게요. 네. 내겐 너무나 슬픈 이별을 말할 때 그댄 안 있을 뿐 웃음을 보이다 정작 내가 일어나 집으로 가려 할 때는 그땐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 울음을 참으려고 하늘만 보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와 마주된 그대 볼에 눈물이 느껴질 때는 나도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어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 속에는 머물러 다가와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땐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 참아서 가라는 그 말은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젠 갔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젠 갔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며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서대문구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서비스 재개 안내입니다. 네, 우리 서대문구에서 서울 서부권 최초로 네. 작년에부터 이제 육아휴직 하는 아빠들한테 1개월에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네, 최대 360만 원,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3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또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예산 소진시까지 하는 거니까요. 네. 만약에 이게 해당하시는 분들 빨리 관내, 신청해야겠네요. 네,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 자녀도 주민등록이 서대문구로 되어 있어야 돼요. 네네. 이렇게 되신 분들 그리고 또 현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서대문구에서 30만 원씩 더 네. 추가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장려금을 지원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저희가 뭐 매번 누누이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뭔가 그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혜택들 그렇죠. 이런 것들 진짜 다 일일이 꼼꼼히 다 찾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육아휴직 급여만 가지고 이 지내기가 조금 적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자체에서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네. 이거 큰 돈이에요, 사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뭐 무조건 거의 다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어쨌든 남성의 육아 참여율을 높이고 음.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가는데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렇죠. 라고 이제 이성환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네. 네. 아니 진짜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말하면 네네. 그렇게 그 비용을 경제적으로 네. 도움을 주는 게 저는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나마 2024년 출생 수가 네. 9년 만에 처음으로 늘었다는 소식을 제가 오. 얼마 전에 뉴스로 봤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들 계속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02330-18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다른 소식이 하나 더 있죠? 네, 마지막 소식은요. 2025년 서대문구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구정이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1월 안에 신정 네. 구정이 지금 다 있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2025년 1월 16일 목요일부터 1월 17일 금요일까지 네.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서대문구청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네, 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게 거의 매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확실히 직거래 장터기 때문에 싸긴 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저 지금 당장에 황태포, 황태채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 오징어도 제가 지금 매우 지금 관심 있습니다. 아, 건오징어는 사지 마세요. 왜요? 술안주 같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술안주 같은 게 아니라 술안주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 서대문구에서 준비한 것은 과일, 김치류, 참기름, 떡갈비, 간장게장, 유자 막걸리, 분식류, 뭐 두부면, 들깨 칼국수, 뭐 이런 것들 준비를 했고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태안군에서는 뭐 한과 세트, 또 동해시에서는 건오징어, 황태포, 황태채, 또 춘천시에서는 양념 닭발, 양념 닭갈비, 간장 닭갈비. 아. 원주시에는 청국장, 된장, 막장, 간장. 또 영월군 잣. 맞아요. 저 잣 좀 사야 돼요. 잣. 아 근데 잣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가평잣 유명하잖아요. 진짜 잣이 근데 가평 가서 살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 진짜 너무 비싸. 내가 나무로 오르고 싶은. 내가 나무로 오르고 싶은 기분이에요. 진짜 한 주먹에 10,000원이야. 그러죠. 네. 또 그 잣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음식의 풍미가 그쵸. 완전 다르거든요. 그 또 왜 이 얘기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플 때 네. 진짜 가장 최고급 그 저기가 잣죽. 잣죽. 그래요. 잣죽. 잣죽 먹으면 왠지 되게 내가 대우받는 느낌?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그 수정과나. 거기 잣 아니면- 몇 알 띄워야 되죠. 그거 너무 맛있잖아요. 지금 약간 갑자기. 현기증 네. 날라 그러네. 네, 지금. 저도 그러네요. 네. 지금 배가 고플라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네. 이 직거래 장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계시다가 그 날짜에 네. 한번 나가보시는 거 네. 추천드립니다. 이때는 서대문구청 광장이나 인근 주차가 불가하니까요. 네. 꼭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챙기시고요. 장바구니 무조건 챙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꼭 가봐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서대문구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비틀즈의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노래 듣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See the love that's sleeping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Look at the floor and I see it needs sweeping. Still my guitar gently weeps. I don't know why nobody told you how to unfold your love. I don't know how someone controlled you. They bought and sold you. I look at the world and I notice it's turning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Every mistake we must surely be learning.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거의 대부분이 아시는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소개해 주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그림책은요. 제목이 하멜른의 아이들이고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리 부는 사나이의 음, 이야기입니다. 네. 그림 형제 원작, 그리고 리즈베트 치베르거 그림, 김완균 옮김, 네. 어린이 작가 정신에서 출간이 됐고요. 네. 이게 2015년인가 이제 출간이 됐는데 네. 개정판이 2년 전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멜른의 아이들, 피리 부는 사나이, 이 이야기 뭐가 새로울 게 있다고 오늘 소개를 하고 싶었냐면 네. 그거는 이제 리즈베트 치베르거 때문이거든요. 이 책의 그 그림을 그린 네. 리즈베트 치베르거 때문인데 이게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데 네, 네. 이 판본은 정말 그 20세기의 최고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불리우고 있는 지금 그렇군요. 네, 리즈베트 치베르거의 그림으로 다시 해석된 피리 부는 사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네, 소개하는데 네, 네. 그래서 이 리즈베트 치베르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1954년생이시고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이분이 23살 때부터인가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이분의 그림을 딱 보면은 이제 어떤 책을 봐도 이거 치베르거 그림인데? 하고 너무나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림체를 갖고 계시고 네. 이거는 이분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명확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래픽이나 이쪽을 전공을 하셨는데 네, 네. 학교를 다 마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고전적인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미 당시에도 이분의 그림이 너무 이게 올드하다 소위 말해서 이런 평판 때문에 그래요? 네, 약간 좌절을 계속 겪고 있으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도 아예 졸업도 안 하시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근데 결혼을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작가분이랑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그림책을 도전을 해서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근데 이분을 소개할 때는 그냥 단순히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라고 소개하기에는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한 네네네. 정말 유명한 상도 거의 다 휩쓰셨다고 볼 수 네,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전적인 스타일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단순히 그림의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계속 내고 있는 책들을 보면 완전히 자기의 개인적인 창작보다는 예전에 고전을 계속 재해석해서 내는 책들을 그냥 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은 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뭐 인어공주, 오주의 마법사, 뭐 난장이 코 최근에 들어서는 발레 네. 백조의 호수나 호두깎이 인형 같은 발레 작품들도 다시 해석해서 그림으로 내고 계시고 그림책으로. 네네. 그러니까 리즈베트 치베르거의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느낀 거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냥 이 사람 왜 이렇게 우아하지? 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마 많은 분들도 같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우아하고 시적이고 영화 같기도 하고 연극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되게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그 장면에 너무 많은 참 이런 표현은 되게 오글거릴 수 있는데 되게 많은 공기를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느끼는 치베르거의 그림은 그런 거라서 이분이
그렇게 고전을 계속 해석해서 다시 그림책으로 내고 있어서 익히 아는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분의 책을 보는 가치가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고, 그중에서 특히나 이 피리 부는 사나이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는 네. 피리 부는 사나이의 줄거리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을에 이상한 피리를 부는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 줄거리가 피리를 불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마을에 뭐 아이들이 전부 없어졌다. 네네네. 이런 게 사실 그 요약을 하자면 꼭 줄거리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굉장히 많은 해석을 지금까지도 낳고 있거든요. 이 그림 형제가 이 이야기를 지었을 때가 1800년대예요. 네. 근데도 이 이야기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만큼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인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을에 나타난 쥐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쥐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그쵸. 그 쥐를 없애달라고 부탁했을 때 처음에는 피리를 불어서 그 쥐를 모두 몰고 마을 밖에 있는 강으로 가서 그 어떻게 말하면 쥐를 몰살시켜서 네. 그걸 해결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그의 그 약속한 그에 응당한 보답을 하지 않아서 화가 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다시 마을에 돌아와서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져버리죠. 맞아요. 그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단순히 어린아이 실종 사건?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시대에. 그러게요. 네. 1284년 네. 6월 26일에 네. 130명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사라져버린 실제 있었던 네. 이야기를. 그 사건이 있었다고도 하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시대에 패스트가 유행하기도 해서 네. 흑사병이 네. 유행하기도 했고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현실의 그 사건들과 또 맞물려서 다양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근래 이제 몇 년간 제가 계속 갖고 있는 여러 화두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어떤 것들에 대한 화두를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게 사람이 됐던 동물이 됐던 그 사라지는 것들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제 화두에서는 멸종까지 연결이 네. 되어 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화두를 계속 갖고 있다가 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다시 읽었을 때 뭔가 그 지금의 시대에 또 다른 해석을 저는 봤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사라지고 쥐가 한꺼번에 온 마을에서 사라지고 그게 단순히 이제 쥐가 어떤 흑사병 같이 나쁜 역병을 몰고 오기도 하지만 결국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생명체들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어린 생명체들, 네네. 작은 생명체들이 그런 관점에서도 또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게 된 계기가 됐고 뭐 이 그림은 제가 칭찬을 할 이유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네. 이 츠베르거의 그림이 좋고요. 네. 그냥 단순히 어떤 작가라기 보기에는 거의 학자에 가까워요. 오. 왜냐하면 고전을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걸 연구하고 거기서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자에 가깝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 작업 스타일을 보면 이분이 1년에 한 권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한테는 무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1년에 한 권 정도 작업하는 그 양에서 그만큼 깊이 이 고전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이분의 작업물이 정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정제되어 있다고 할까 이 그림들이. 저는 네. 사실 침 아이들을 키울 때쯤에 네. 이 케이트 그린어웨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림이었었는데 네네. 너무 이런 그림들이 네. 되게 사실적으로 되게 막 이렇게 막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이 그림책 요거를 봤을 때도 네. 되게 충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왜냐하면 너무 묘사들이 막 사실적이고 이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걸 다 그렇죠. 볼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도 충격이었었는데
오늘 또 우리 제이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신 음. 이 피리 부는 사나이, 하멜린의 아이들 요 책으로 봤을 때는 또 무슨 느낌이었냐면 네. 그림 하나하나가 되게 작품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절제된 그런 표현을 하면서도 이렇게 막 부피감이 있고 공간감이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림이 한마디로 예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장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연극적인데? 이렇게 느끼는 장면들도 있고 네네. 이게 굉장히 그 방금 인옥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그 책에처럼 사실적인 어떤 묘사를 하진 않지만 네네. 충분히 어떤 제가 아까 그 공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이 저는 너무나 이 장면에 네. 깃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네, 그 네. 분위기를 정말 뭔가 되게 묘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 맞아요. 그게 그림에서 그렇다고 막 그림이 막 흉측하고 막 이런 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맑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 치베르거의 그림들이 되게 우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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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공포스러움이 저한테는 너무 충분히 전달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오늘 가져온 이 하멜른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한번 그 리즈베트 치베르거의 그 고전을 어떻게 해석해서 이 사람이 다시 작업을 해서 내놓았는가를 시리즈로 한번 찾아봐도 저는 너무 진짜 한 편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진짜 싸게 감상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무슨 생각도 들었는지 알아요? 네. 어쨌든 이 피리 부는 사나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어른들이 지키지 맞아요. 않았지만 네.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 쥐들이 막 쫓아가고 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막 쫓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네. 피리 부는 사나이가 조금 좋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어떤가의 이런 사건들을 접하고 사실 요새 워낙에 시국이니까 네. 이런 와중에 정말 나쁜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쫓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고전이 갖고 있는 이것도 되게 단편적인 해석이긴 한데 네. 보통 얘기하는 고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선악구도나 인과응보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뭐 인간상 사회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분법적으로 명확한 것들은 없지만 이 고전에서 보여주는 네. 것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보면 아니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그 쥐를 다 없애줬으면 그의 약속한 대가를 치렀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욕심이 나니까 이게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러면 또 이 인호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 부는 사나이가 뭔가 그거를 이렇게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뭐 그냥 내가 그 간다 하면 되지만 이 사람은 또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러니까 다시 와서 어떻게 말하면 마을에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어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앗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되게 인과응보와 선악구조가 되게 명확한 어떤 고전의 그 특징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네. 근데 그렇게만은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긴 한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끝도 없어서 맞아요. 시간상 정말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네. 걸 보시고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이 또 다 다르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한번 보시는 거를 그냥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이 그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 그림이 이야기와는 정말 이상한 어떤 비장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우아하다는 말이 정말 딱 그쵸. 한마디로 표현하기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우아한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좋은 그 작품을
그 고전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도서관에 한번 가셔가지고요. 네. 그림책 코너 가셔서 네. 좀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그림책 읽어보시는 것도 네.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와 같이 한번 이런 감동을 느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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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책, 재미있는 책, 그리고 아름다운 책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노래로 더 도어스의 Love Me Two Times. 네. 2번이나 또 좋아해줘, 사랑해줘. 네, 그래요. 그럽시다. 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좋아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지 마요. 갑자기 노래가 이상해지잖아. 어쨌든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녕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Love me 2 times, baby. Love me twice today. Love me 2 times, girl. I'm gone away. Love me 2 times, girl. One for tomorrow, one just for today. Love me 2 times. I'm gone away. Love me 1 time, could not speak. Love me 1 time, yeah, my knees got weak. Love me 2 times, girl. Lost me all through the week. Love me 2 times, I'm gone away. Love me 2 times, I'm gone away. Oh yeah. Love me 1 time, could not speak. Love me 1 time, baby. Yeah, my knees got weak. Love me 2 times, girl. Lost me all through the week. Love me 2 times, I'm gone away. Love me 2 times, babe. Love me twice today. Love me 2 times, babe.